이번 영상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픈뱅킹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오픈뱅킹 그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한 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이 단일화되는 쪽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어떤 그 근거 자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코인 시장하고 이제 벡트 거래소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들하고 이제 결론 지어가지고 이제 제가 끝에 결론부는 말씀을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딜로이트라는 이 회사에서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딜로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딜로이트가 1845년, 지금서부터 174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이 회사가 탄생이 돼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죠. 사실은 그래서 유대계 자금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음모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에 단연 독보적인 1위가 딜로이트가 아닐까. 그리고 전 세계 150개국의 회계감사, 세금자문, 경영 및 금융자문까지 지금 하고 있는 딜로이트라는 회사. 더 나아가서 우리하고 되게 친근한 우리의 친구 삼성전자 40여 년 만에 감사인을 교체했는데 3일 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 안진으로 또 바뀌었다. 또 이런 거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딜로이트의 위상에 관해서 아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일이나 3정을 되게 많이 하죠. 보통 우리 대학 되게 좋은데 나온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을 되게 많이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3일에서 딜로이트 안진으로 바뀌었고, 뭐 대부분은 뭐 3일이나 3정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자, 딜로이트에서 이제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전 세계로 오픈뱅킹이 퍼지고 있다. 오픈뱅킹 어라운드 더 월드, 이게 써 있어요. 딜로이트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오픈뱅킹이 어디서부터 처음에 이 시스템이 나왔냐? 유럽은 합리적으로 이게 오픈뱅킹에 관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표준을 만들어냈고, 다른 나라들이 그거에 관해서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연합 이외에 오픈뱅킹을 접근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예가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들, 뭐 인도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일단 길어지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채용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이제 2020년 기한까지 얘네들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매스컴에서는 이게 아마 그 친구들도 서서히 돌고 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해외 어떤 그 정치가들, 칼럼니스트, 경제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픈뱅킹에 관해서 칼럼이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미국 같은 경우 어디까지 가 있나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못했는데, 어쨌건 유럽이 움직이고 동아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면 점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오픈뱅킹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EU 이외의 두 지역은 홍콩과 호주, 홍콩하고 호주도 여기에 또 참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콩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달부터 이 방식에 관해서 지금 보면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해왔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 뭐 유수의 다국적 뭐 뱅킹들이 있고, 다 유명한 어떤 그 뱅킹들이 있고, 망해가는 뭐 은행도 있고,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도이치뱅크가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도이치뱅크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다 아실 거고, 소시에테 제너럴, 모건 스탠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뭐 시티뱅크, 납, HSBC, ANG,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UBS, 유수의 은행들이 오픈뱅킹 시스템하고 결국에 연결돼서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과연 무엇일까? 오픈뱅킹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 블록체인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거, 첫 번째 R3 CEV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해.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오픈뱅킹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 상에는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데는 없어. 근데 우리는 퍼즐을 1번부터 2번, 3번, 4번을 딱 이렇게 맞추다 보면 줄줄이 비엔나 같이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제 구독해 주시는 뭐 여러분들도 자 R3CEV하고 연관돼 있는데 ING, 노무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유니크레딧, 도이치뱅크, JP모건 체이스, 바클레이즈, 시티뱅크 그리고 매트라이프도 있고 US뱅크, UBS, SBI 홀딩스 자 소시에테 제네럴 뭐 여기 보시면은 또 로얄뱅크도 또 있나요? 캐나다뱅크 그래서 웨스트팩도 있고 자 유수의 은행들은 다 여기 다 엮여 있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 운용 투자를 이미 한 데는 시티뱅크가 있고 자 JP모건이 있고 IBM이 있고 CME 그룹이 있고 BNP 파리바가 있고 하이퍼 레저 프로젝트하고 또 연결돼 있는 데는 ANG, CME, IBM 그리고 블로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금융이 있고 또 리플사하고 연결돼 있는 데는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있고 UBS까지가 있고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보다는 더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픈뱅킹에 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10월 달부터 이게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사실 권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은행을 위해서일까요?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일까요? 전 세계를 조종하는 금융시장을 조종하는 그 우리 보이지 않는 큰손 그들을 위해서일까요? 과연 그게 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이나 금융상품이나 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채를 지고 있나 그런 것까지 사실은 앱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인데 영국은 안 그럴까요? 유럽권은 안 그럴까요? 인도, 홍콩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오픈뱅킹이 있고 여러 개의 은행 계좌가 있고 한 개인이 5개의 은행 계좌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돼. 그러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감시하는 감시자들 입장에서는 더 관리 감독하기 되게 쉬워지지 않을까요? 세금에 관해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보다 더 감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탈세와 탈법이 지금보다 더 하기가 극도로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뱅킹을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금융 시스템을 심플하고 단일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의 중간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손가락 하나 끝에 걸려고 있는 화이트하우스 꼭대기 지붕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뭐 관리 감독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나?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들에 의해서 오픈뱅킹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된 거고 오픈뱅킹은 개별적인 나라에서 나라가 다 연결이 돼서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에 중간에 핵심에 껴있는 거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망을 이용하긴 하는데 거기 블록체인이라는 게 거기 이식이 되는 거지 또.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면서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오픈뱅킹 왜 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코인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중들 같은 경우는 오전 새벽에 나가가지고 직장이 먼 사람은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이 추운데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뭐 닦고 자려고 그러면 12시 이런 분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힘이 빠지고 뇌를 누군가가 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픈뱅킹. 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감시되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갔어. 그게 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돼. 근데 물리적으로는 사람의 피지컬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카메라, 감시 카메라를 위해서 그게 또 감시가 돼. 전 세계 어디나 요즘에 보면은 이 감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오픈뱅킹이 되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한 어떤 세금 체계, 더 타이트한 관리 체계, 이런 빅데이터 세상이 오면 오픈뱅킹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심플해지면 그게 나중에 단일 통화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좋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해지고 관리 감독하기 쉬워지는 거는 사실은 지배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배자 입장인 거고, 대중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 뭐 눈 하나가 딱 있는데 뭘 의미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더 나아가서 아까도 제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 유수의 은행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오픈뱅킹 시스템도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이 안 오르니까 막 주저주저 하거나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삼성 갤럭시 S10부터 블록체인 지갑이 탑재가 된다. 근데 5G에 관한 폰이 지금보다 더 보편적으로 아마 상용화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들어서는. 저도 폰을 지금 갈지 않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게 이제 5G가 이제 도입돼가지고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갤럭시의 S10 이 지갑도 여기 포진된다. 자, 더 나아가서 아톰 릭스 랩은,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뿐이에요. 이 영상은. 자, 국민은행하고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 협약을 또 맺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거를 왜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벡트 거래소가 있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있고, 벡트 거래소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이 로고가 있고, 이 간판이 보여요. 우리가 그냥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지금 되게 안 오르고 지리하게 횡보나 하락을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되게 많이 품을 텐데, 자, 근본으로 들어가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뭐 벡트 거래소, 마이크로소프트, 뭐 스타벅스 다 좋아. 근데 근데 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야. 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뉴욕 증권거래소를 만든 사람들이고, S&P 500 시장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후원자들이 누구냐? 자, 여기 보시죠. 골드만삭스가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시티그룹이 있고,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있고, JP모건이 있고,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하고 UBS까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은행들은 사실은 유택의 자금들하고 상당히 뿌리 깊게 연관돼 있는 은행들이거든요. 여기 도이치뱅크고 보이죠? 도이치뱅크가 망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망했어. 망한다고 한 얘기가 나온 게 10년 전부터 났어요. 그 얘기는. 근데 아직까지 안 망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백그라운드에 어떤 은행들이 있냐, 어떤 자금들이 있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번 영상이 이제 이 장면으로 이제 끝을 낼 건데, 오픈뱅킹부터 해가지고 다 모든 어떤 그 퍼즐들을 다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고, 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 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걔네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뭐 그래서 관심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이나 코인들에 관해서 리스트업을 시킨 거를 서머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엘프가 있고, 아도르, 어우가가 있고,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 에이다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가 있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고, 비트쉐어가 있고, 바이텀이 있고, 사이버마일즈, 크립토닷컴, 대시,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디지바이트, 도지코인, 엘라스토스,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가스가 있고, 제미니 달러, 후오비 토큰, 네오가 있고, 오디세이, 오미세고, 온톨로지, 팍소스, 큐텀, 리플, 시아코인, 스테이터스, 스팀 달러, 스텔라, 텐엑스, 세타 토큰, 그리고 테더, 트론, 트루 USD 코인, 베체인, 버지, 월튼 체인, 그리고 G캐시가 있고, 질리카, 제로엑스까지 있어요.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코인들이, 여기 코인 중에 이미 얘네들이 벡트 거래소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이 이 코인들을 왜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냐는 거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야. 알트코인 일정 부분은 사라지긴 하겠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라고 해서 뭐 주기장창 잘 가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관심을 갖고 요런 식으로 리스트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트위터상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사라질 놈들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사람들, 주기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개발 진척도 없는 그런 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거나 이 코인 시장에 관해서 어떤
비전을 못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기꾼들은 사라져야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오픈 뱅킹하고 지금 뭐 삼성 블록체인, 지갑, 갤럭시 S10 그리고 지금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벡트 거래소하고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금융 그룹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하고 다 연결고리를 다 각자 개인이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그냥 중간 전달자 입장일 뿐이지 결론은 다 각자가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픈뱅킹이 하여튼 신기하네요. 저는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국가와 국가가 또 연결이 될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재미난 일이 저는 2020년에는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